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1년 새해 첫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꼼짝없이 갇혀 사는 통에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새해도 됐고 이 나쁜 기억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 보자, 이런 의미에서 나쁜 기억들을 치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기억도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나쁜 기억이 되도록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모신 분인데요, 지난 3년간 이 나쁜 기억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 내용을 모아서 기억 안아주기라는 책을 출간하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연호 학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연호입니다. 네. 정신과 의사세요? 저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네. 근데 나쁜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기억 안아주기 책을 쓰셔요? 그렇죠. 다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는 많은 아이들의 그 병이, 증상이 복통이라든가 구토라든가 설사 이런 게 많은데요.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아이들의 심리의 불안감 또는 걱정, 이런 걸로 이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치료하려고 의사들은 보통 왜 배 아프면 배 아프지 말란 약 주고, 토하면 토하지 말란 약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약 먹는다고 안 낫더라? 그렇죠. 약 먹으면 안 낫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그러죠. 신체화. 자기가 마음이 불안할 때 겉으로 표현되는 건 증상으로 표현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 아이한테 약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 어른들은 자꾸 자기의 입장만 생각을 하죠. 의사는 의사 입장, 엄마는 엄마 입장. 그러다 보니까 애 마음을 읽어주질 못해서 그 아이가 더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서 책도 만들게 되고, 또 말로 치료하고 그 상황을 알려주니까 이 아이가 다 좋아집니다. 결국은 제가 어떻게 보면 심리를 치료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희한하네요. 네. 소아청소년과 같은 전공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접근하시는 분 없었죠, 그동안? 네, 아직 없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의 심리를 다듬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약을 안 써도 나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예. 예를 좀 하나 들어봐 주세요. 그럴까요? 성인들은 지금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네, 그렇죠. 한 중고등학교 된 아이들이 배를 자주 아파서 옵니다. 걔네들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주로 배가 아프고, 자꾸 이렇게 변을 보는데 아침에 집에서 변을 보고 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배가 아파지니까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고, 뭐 변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엄마는 이제 답답하죠. 얘가 한 30분 40분을 앉아 있으니까 애한테 막 뭐라 그러고 빨리빨리 학교 가라. 근데 애는 지각하고. 근데 그 배 아픈 걸 갖다 고쳐주세요. 설사는 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만약에 의사가 뭐 지사제를 주든가 뭐 유산균을 주든가 이렇게 주면 그 상황을 잠깐 넘길 수는 있어도 그 아이는 계속 그 증상을 호소하죠. 근데 그게 원인이 뭐였냐면요, 이 아이는 뭐 오래됐거나 한 몇 년 전이라도 학교에서 변을 보다가 실수한 적이 있거나, 변 보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놀렸거나, 이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매우 작은 기억에서 시작했는데 예민한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가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억이 또 올까 봐, 또 다시 반복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하려고 하려면 아침에 집에서 변을 보고 학교를 가면 유리한 거예요, 애한테는. 그러려면 아침에 밖에 나가서 볼 일이 생각 안 나게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밖에서 대변을 잘 못 봅니다. 그런 아이들 있다더니 진짜. 네, 맞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뭐 20에서 30% 정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죠. 이런저런 얘기하고 엄마 아빠도 얘기하다 보면 그때 이 가족이 그거에 대한 통찰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그때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쓱 제 앞에서 웃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죠. 알아준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약도 필요 없고 있지. 너 배 아파도 돼.
이게 병이 아닌 거잖아. 그리고 우리 한번 해볼래? 학교에서 한번 변도 봐보지 뭐. 아프고 야 실수한다고 창피한 게 뭐 있냐? 나중에 다 없어질 건데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애를 갖다가 용기를 주고 네. 보호자한테는 그야말로 심리 치료네요. 맞습니다. 보호자한테는 제발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는 거죠. 대변 보는 거는 애가 하는 거지. 그걸 엄마 아빠가 조절한다고 조절될 게 아닌데. 대신 봐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애가 고생하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애가 또 무슨 나쁜 일 벌어질까 봐 미리 어른들은 그걸 피하려고 또 이렇게 도와주려고 자꾸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애한테는 더 심한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네, 오히려. 네. 그렇게 해서 보호자한테 부탁드리고 애한테 잘 용기를 내게 해줬더니 점점 좋아지는 거죠. 검사도 할 필요 없고요. 약도 쓸 필요 없게 됩니다. 네. 또 있어요? 또 비슷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찾아오는 환자 중에 한 20-30%는 그래요? 소아청소년들 중에? 예, 제가 이제 소화기, 영양, 그러니까 결국 장 쪽을 담당하는데 재오는 외래 한 20-30% 정도가 다 그런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성이군요. 시민성. 맞습니다. 근데 걱정이에요. 두려움, 걱정,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경우는 설사로 나오고 네. 어떤 경우는 변은 안 나오는데 배는 아픈 복통으로 네, 나오고. 맞습니다. 또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가 체중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키도 좀 작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영유아 검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걔가 한 2살 정도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이거 너무 작으니까 큰 병이 있을 수 있으니 대형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 그럽니다. 엄마 완전 겁나는 거죠. 겁나갖고 막 걱정돼서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저희한테 이제 와보면 대부분 무슨 일이 벌어져 있냐면 이 아이가 입이 짧은 아이예요. 입 짧은 아이라는 못 먹는군요. 네, 편식 심한 아이 아시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것도 한 20-30%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말초 신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는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계속적으로 엄마는 먹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못 클까 봐. 그렇죠. 못 자랄까 봐. 그렇죠. 엄마가 보기에 내가 못 자라면 본인의 손해잖아요. 그래서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맞아요. 먹이잖아요. 잘하시네요. 보통 애들 20분 먹을 거 이 어머니들은 거의 한 40분, 1시간을 투자하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먹입니다. 그래요. 근데 당하는 아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밥 먹는 건데. 아, 고통이군요, 그게. 예, 걔한테는 계속 숟가락 들어오는 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작은 나쁜 기억인데 이것들이 모이면 결국 트라우마급으로 이 아이한테는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걔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벌써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고 숟가락이 하나 들어오면 구토하고 안 먹으려고 나 배 아파요 이렇게 해서 도망다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엄마는 실제 구토로 이어져요. 네. 근데 엄마는 이거 병이라고 생각하고 또 병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겠죠. 무슨 검사까지 하신 줄 아세요? 내시경도 합니다. 병원에서. 왜? 엄마가 걱정하니까. 의사도 같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시경도 하고 뭐 CT 찍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괜찮은 게 왜 괜찮은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 그러니 엄마는 또 답답한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우선적으로 안심을 시켜야 되고 이게 병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아이가 먹고 싶은 걸 줘야 됩니다. 네. 이게 재밌는데 정 교수님도 어려서 파랑 양파 드셨었어요? 아기 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안 드셨을 아주 거예요. 꼬마 때는 못 먹었겠죠. 그렇죠? 매워서. 그리고 20살이 넘어가면 다 먹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원래 태어나기를 이 녹색 채소를 되게 못 먹게 태어납니다. 진화론적으로. 그렇습니까? 그걸 먹고 잘못하면 옛날에 생각해보시면 한 200만 년쯤 전에 우리가 이제 사바나 초원에서 우리 조상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 무슨 풀을 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독초.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딜레마가 생긴 거죠. 우리 이 잡식동물의 딜레마라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먹고 이거 어떡할까 이렇게 저렇할까 이렇게 걱정하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진화가 지금까지 돼서 우리는 아이들은 녹색 채소를 못 먹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또 아마 그 당시에 부모들도 풀 함부로 먹지 마라고 했겠군요. 무슨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못 먹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어른들이 계속적으로 갖다 주려고 하면 애는 싫어하고 도망다니고 근데 그거를 시간 흐르면 다 좋아집니다. 그렇죠. 성인만 되면. 다 바뀝니다. 우리가 바꾸지 말라고 해도 바꾸는데 어른들이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가 이제 손실 기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손실 기피 현상은 지금은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미래에 손해가 올까봐 미리 걱정할 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2-3살짜리 조그만 애 여전히 왜소한데 먹고 싶어 하는 것만 먹여라? 네. 근데 그러다가 너무 영양의 불균형이 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아이가 입이 짧은 애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얘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럼 짜장면을 매일 주보면 얘가 매일 짜장면 못 먹습니다. 아, 또 그래요? 그러고 변하는군요. 예. 걔가 이제 다른 걸 먹으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와, 너 이런 것도 먹을 줄 아는구나. 애를 칭찬해 애가 신나서 먹는데 네. 그동안에는 전부 엄마 아빠들이 강요만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먹는 시간이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 됐던 거죠. 네,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아이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안 변할 것 같은데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에 소화기와 관련된 여러 증상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마음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깨닫고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공부를 아주 세게 하셨어요. 이건 거의 인문학자가 쓴 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새로 만드신 용어가 소확혐? 네, 맞습니다. 작지만 확실히 나쁜 기억? 예. 이게 원래 있던 단어입니까? 아니죠. 소확행위라고는 잘 아시잖아요. 예, 만들어내신 단어죠? 예, 그렇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갖고 소확혐. 사실 이걸 우리 부제로까지 붙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 어른들이 가장 당하는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잠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상처받았을 때 예. 그걸 가지고 그다음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게 소확혐이 결국은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쭉 내용을 써내려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책의 구성이 기억, 회피, 개입, 소확혐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철학책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쁜 기억이 하나가 생겨요. 네. 생기면 우리 뇌는 그거를 갖다가 이 나쁜 기억을 저장해두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이성과 직관이 만날 때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직관이죠. 이상합니다. 예, 직관이 이깁니다.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직관이 꼴인데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재밌습니다. 우리 꼴인 주제에 그냥 몸통을 흔들어 갖고 판단을 틀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예, 예. 그게 기억의 과정에 나쁜 기억이 이제 편도체가 주로 이제 관여를 하는데 편도체가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한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30% 정도 민감한. 예민하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쉽게 겁을 먹고 그다음 겁을 먹은 다음에 제 1번으로 해야 될 게 그런 게 다시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벗어나려고 하는 회피를 하려고 회피한다. 합니다. 꼭 회피를 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어. 문제는 나는 회피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손해를 누가 딴 사람이 입을 때가 많아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들이 벌어지고 제가 아마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거기다 좀 잘 적어놨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손실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그걸 피해는 갔는데 결국 다친 거는 우리 국민이 다쳤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회피라는 개념이고요. 삼풍백화점 불법으로 막 증축하고 예. 뭐하고 막 이 과정에 예. 거기도 뭔가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막 첩첩으로 쌓였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무너져가는 과정을 다들 알았는데요. 예, 전문가들이 이러다가 와서 무너진다. 예, 무너진다 경고를 했는데 그 이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 집행부라 그러나요? 윗분들은 이득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간 거죠. 네. 근데 본인들은 다치질 않았지만 그러다 물론 나중에 보면 벌을 받았지만 뭐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일이 참 해결이 되는 아주 좋지 않았던 그렇죠. 선례죠. 예. 네. 아마도 그 대형 사고들은 다 그런 식에서 나오는 전조가 겁니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나쁜 기억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개입이에요. 네. 개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죠. 교수님, 제가 하나 또 퀴즈를 하나 내드려 볼까요? 제 엄마예요. 엄마인데 옆집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마침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애도 폐렴으로 갈지 모른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내가
일하는 워킹맘이에요. 그러면 뭐 휴가도 내야 되고 스케줄 다 바꿔야 되고 아주 자기는 고생할 거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냥 가만두면 안 되고 더 센 약을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얘 폐렴 생긴 거 아닌가요? 좀 잘 봐주세요. 그럼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폐렴 아니에요. 목감기인데 자꾸 엄마는 이러는 거죠. 아, 그래도 폐렴이 올 수 있으니까 세게 해주세요. 이게 개입 단계입니다. 뭔가를 아이를 위해서 예.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설픈 개입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의사가 보기에도 이건 뭐 그다지 큰 병 아니고 목만 잠깐 아픈 건데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야, 내가 만약에 그냥 괜찮다 그랬다가 나중에 폐렴 되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의사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하고 엄마는 걱정을 하다 보니까 센 약 쓰기로 둘은 합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센 약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과도한 개입이군요. 그렇죠. 두 사람이 둘은 만족을 했는데 그 개입은 항생제로 답은 나오게 돼 있고 예. 근데 문제는 그 항생제를 누가 먹죠? 아이가. 예. 그럼 이상해요. 항생제 내성이 생길 거고. 그렇죠. 나중에 이 아이가 큰 병이 생겨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에 어려서 많이 먹었던 항생제 때문에 내성이 생겨 있는 아이라면 네. 얘는 크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사랑하는 내 아이가 이제 크게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우리 최연호 학장님은 그 환자들한테 주사나 약 잘 안 쓰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괜히 걱정이 앞서서 과도한 개입하는 게 과잉 의료로 가면 피해는 환자가 본다. 의원병이 되는 거죠. 그 논리로 가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괜찮으니 마음 편히 먹고 가서 뜨거운 물 먹고 편히 쉬세요. 이러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죠. 예, 물론 그 조건이 저희가 이제 진찰을 확실히 하고 해야죠. 또는 뭐 필요한 잠시의 검사가 있겠지만 그렇게 다 정상인 거 확인되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쭉 안심을 시켜주고 좋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나쁜 기억을 괜히 막 알아서 피하려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쌓일 수 있다. 네. 과도한 개입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 책의 주제 어떻게 진짜 기억을 안아줘야 됩니까? 제가 이제 끝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좋은 나쁜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나쁜 기억인데 그게 어떻게 좋은가? 근데 그거 아셔야 되는 게 기억이라는 건 항상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쁜 기억을 하더라도 그 나쁜 기억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왜 제가 회피한다고 그랬지만 네. 사실은 되게 좋은 겁니다. 나쁜 예방이요, 기억이 있었기 예방. 때문에 맞습니다.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독을 하고 또 문도 잠그고 다니고 다 이렇게 우린 예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갓난애기 때는 모르잖아요. 뜨거운 거 막 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기억이 나면 그다음부터 안 만지잖아요. 만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피해가는 과정은 너무나 정상적인 건데 예. 이제 과도하게 될 때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나쁜 기억은 놔두는 게 맞고 그 정상적인 나쁜 기억들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지 예. 나쁘게는 안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심한 경우에는 그런 나쁜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치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합리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합리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1번이 이제 바로 망각일 것 같아요. 잊어버리자. 예, 잊어버리는 게 돼 있는데 이제 잊어버린다는 개념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절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예. 나이 들고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지는 거. 예,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면 그게 더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면 AI하고 인간하고 싸우면요. 네. 절대 인간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재미있는 현상이 AI는 기억은 잘하죠. 망각을 못하죠. 망각을 못하죠. 근데 인간은 묘하게 망각을 참 잘합니다. 맞아요. 제가 아마 이런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고속도로 가다가 제가 앞차를 들이받을 뻔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아찔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슬아슬했다면.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떡하죠? 당연히 조심하죠. 예, 조심하고 저쪽 앞차가 뭐 앞에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그냥 우리 바로 또 브레이크 등 밟으면 되는 밟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인간은 그 기계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계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길의 노면의 질, 온도, 바깥의 환경, 거리 차이, 뭐 바퀴의 두께 이런 걸 다 계산해 갖고 네. 아마 미리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지 말지를 말지까지도 그렇게 계산해야 계산해서 할 나오죠. 텐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라 나머지 건 다 잊어버리고요. 앞에 빨간불이네? 그럼 나도 브레이크 밟지 뭐 이거 하나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인간의 좋은 특징이죠. 맞아요. 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남겨두고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망각의 좋은 점이 되는 거고 예. 하나가 이제 다음에 두 번째 망각은 능동적인 망각이 돼요. 의도적으로 잊어라? 예. 그거를 못하니까 결국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게 근데 나 이거 이제 잊어버려야지 그런다고 잊혀지나요? 안 잊혀집니다. 더 생각나죠. 예.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데이터 연구에서 나오는데 훈련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훈련하면 됩니까? 오히려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잊어버릴 수 생각나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심리적 서포트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겨나갈 수 있는 서포트를 충분히 계속 해준다는 거, 이런 겁니다. 나쁜 기억도 왜 계속 나쁜 기억이 생기냐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요. 네. 내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집착같이 빠져드는 그렇죠. 건데 마찬가지로 그걸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도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고 본인이 그거를 자각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면 믿는 거죠. 일종의 자기가 자신을 믿고 남들이 도와주면 그렇게 믿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또는 자신의 말을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접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방법을,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이 상황이 왜 나쁜 기억인데 그게 그다지 나쁜 기억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왜 그랬는지를 맥락을 통해서 통찰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긴 도와줘야 돼요. 이게 친구면 좋고 가족이면 더 좋고 정환되면 저희 전문가들이 네. 그 얘기를 심리 치료같이 해주면서 하면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예로 드셨던 학교에서 변을 보다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놀림을 당한 기억이 있는 아이한테 네. 옆에서 도와주신 게 그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그럼으로써 본인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국 잊혀지게 돼 있는데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안 해도 이게 큰 병이 아니었구나. 자각이죠, 자각. 자기 스스로가 그걸 느끼면 저절로 잊혀지게 되고 또 하나가 주변에서 도와는 주다가 나중에 그 기억이 상기되지 않도록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배 아픈 아이한테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맨날 물어봅니다. 너 배 아팠니? 괜찮았니? 이거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화장실 갔니? 맞아요. 그런 얘기를 슬슬 하지 마는 시기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도 잊어버리고 서로 잊어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먼 훗날 옛날의 추억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능동적으로 망각하는 거. 네. 그다음 단계는요. 그러니까 왜곡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왜곡이 되는 건데 그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왜곡되게 만드는 상황들인데요. 그 멀미 아시죠? 예. 애들이 멀미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정 교수님 혹시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멀미를 되게 심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한 2주가 흘러요. 그래서 다시 어디를 가려는데 그 버스가 딱 마침 온 거예요. 네.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시죠? 멀미 났던 생각나죠. 근데 한 우리나라 인구, 전 세계 인구의 한 7, 80%는 이미 잊어버렸어요. 예민한 기억을 잘하는 20, 30%만 그걸 기억하고 이거 내가 멀미했던 바로 그 차 아니야.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버스 안에서 났던 휘발유 냄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냄새만 맡으면 멀미 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미리 차 타기 전에 멀미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기들한테 있는 충분한 그런 현상이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자, 얘야, 이게 이제 너가 나이 들면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는 거야. 요번에 한번 타볼래?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은 기차 같은 거라든가 그 창이 크고 예.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 먼저 태워서 이거 봐, 괜찮았잖아. 한 번만 경험시킨 다음부터는 이게 네가 멀미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제 좋아질 거야. 얘의 기억을 왜곡시켜 버리면요, 바로 그 다음부터 멀미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어려서부터 근데 어른들이 어떤 자꾸 무슨 신체 물리적 반응이 아니에요, 멀미도? 결국은 마음의 반응인데요. 그것도 물리적 반응이지만 마음으로 결국은 되풀이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 통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나쁜 기억을 왜곡시켜서 왜곡시키는 거죠. 단어가 왜곡이라는 단어가 좀 나쁜 의미로 합리화? 쓰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 자기의 기억을 좀 바꿔서 변형시켜서 그냥 없던 기억 내지는 좋은 기억으로 바꿔라. 예. 안 그런 적이 있구나라는 경험을 주도록 해라. 그렇죠. 이게 괜찮은 거였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거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끌고 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거 잘 하세요? 학장님은? 망각하고 왜곡하고 이런 저도 거. 지금 당합니다. 맨날. 하지만
그렇죠. 예. 이겨야지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결국 훈련 많이 하니까 또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참 나쁜 기억, 우울한 기억들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이럴 때 서로 도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좀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결국은 마음이 맞는 사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외톨이, 혼밥, 이렇게 우리 자꾸 요즘 홀로 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나쁜 기억을 더 많이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해주고 그 사람 입장이 돼보면 답은 다 나오거든요. 제가 이 책에 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소화기 계통의 각종 질병, 이건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네.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학장님 말고 다른 의사분들은 지금 그렇게 접근하는 분이 별로 없다. 이거 안타까운 많지 일이고. 않다. 네. 그렇다고 또 복통이나 배앓이, 구토하는 아이를 정신과 의사 만나게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게 참 어려운데요. 결국은 이게 계몽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계몽이 되고 이제 변비기도 제가 썼지만 사실 변비에 책에는 급하면 관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관장이 변비를 더 일으키는 유발 요인이 되거든요. 자꾸 반복되면 그렇다면서요? 예, 아프니까 통증을 유발하니까 아이는 더 싫어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게 교과서 자체도 지금 바뀌지 않은 상태라서 예. 저희 같은 이런 학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예. 계몽하고 먼저 윗분들을 계몽해야죠. 의사라든가 엄마 아빠들 많이 계몽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미국이나 합니다. 이런 의료 선진국들은 이런 인식이 좀 우리보다는 훨씬 보편화돼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요. 감기 환자한테 약 안 주는 거는 많이 보편화돼 있고요. 우리는 감기는 자꾸 약을 주려고 하는데 외국이나 이런 데는 그냥 비타민 주고 또는 그냥 죽 잘 먹으세요. 잘 많이 먹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우리는 환자들도 문제잖아요. 가능하면 센 걸로 해주세요. 맞습니다. 아까 그에 대한 약만 지어주면 아니 왜 저는 주사 안 놔줘요. 네. 그거 문제잖아요.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이런 책도 쓰고 많이 알려드리고 하다 보면요. 결국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결국 신체상에 나타나는 많은 질병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쁜 기억으로부터 온다. 그럼 그거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쁜 기억을 내가 잘 끌어안아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좀 도와보자. 이 말씀까지. 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최연호 학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